네, 안녕하세요. 멜타스의 천상진 이사입니다. 오늘은 멜타스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내용 중에 데이터 관리 측면으로 엣지, 코어, 그리고 이제 아, 그 클라우드로 고민하고 있는 아키텍처 투비 모델하고 실제로 우리가 인스턴스에서 만나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려볼 거예요. 내용은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베리타스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인식하고 듣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체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인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코멘트를 해주신 고객은 델타스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인데 필수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어떤 뭐 도구로 생각되거나 전환의 전략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3년 정도의 플랜을 전략, 원래라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전환 계획을,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3개월 외에 수행을 했던 고객이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거고, 저희 고객이라는 말 자체로 들어보면 결국 베리타스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어떤 업무를 도와드렸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그런 고객들이, 원래 이제 생각하는 효과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클라우드로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타겟하고 있는 투비 모델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객들, 특히나 뭐 CIO, CXO, CFO, CTO 분들은 다들 이제 요 한 세 가지, 그러니까, IT 비용에 드는 디지털로 바뀌니까 자동화되고 클라우드로 바뀌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끝나니까 비용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들 쉽게 쓸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가시 엔터프라이즈 내부에 있던 프라이빗 리가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보다는 아키텍처가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운영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혹은 서비스 용량이 더 필요했을 때 바로 확장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다들 이제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실제 경험치로는 이게 비용 절감이 생각보다 세이브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이 느끼는 실제 경험치라는 거죠. 이건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IT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다 같이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음, 좀 부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가시 인프라스트럭처를 원래는 잘 쓰고 있었잖아요. 잘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정성적인 이제 아, 효율성도 있는데 근데 좀 정량적인 것들은 사실 절감이 많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음,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결국 교육 비용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시간상의 비용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추가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실제 이제 필드에서 나온 내용들이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교육 비용도 있고 스케일 아웃 되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서는 서비스가 더 빨라지고 좋아지니까 고객의 사용량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캐파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서비스가 더 빨라지고 더 좋아지니까 그 서비스 용량을 더 추가하는 비용이 IT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당장 실시간으로 스케일 아웃이 금방금방 되니까 우리가 운영이 잘 돼 있으면 금방금방 되니까 서비스가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자면 이제 투자가 더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용량이 좀 필요하게 된다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IT의 복잡성이나 보안 이슈가 생각보다 기존에는 이제 울타리를 클라우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딱 안에서만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 이제 입구 쪽만 다 운영을 하면 되고 서비스도 이제 연결되는 포인트들만 하면 됐었는데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관리도 좀 더 편하고 뭐 기존의 장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IPS나 IDS나 DDoS나 이런 뭐 웹방어 같은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분산되니까 복잡성이 늘어나는 게 되죠. 복잡성이 늘어나게 되면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고민했던 것 대비고 보안 인력이 클라우드 지식이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거를 좀 인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물론 이분들도 경험을 좀 음, 필요하고 어떤 솔루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보안 이슈들이 조금 더 자주 발생하고 내부에 격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특수한 패치나 이런 것들 일부분 바로바로 적용할 이유가 크게 없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외부에 클라우드라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쨌든 음, 문제될 소지가 더 숨겨져 있다라는 게 이제 실제 경험에서 발견된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을 받아서 데이터를 로스한다거나 혹은 뭐 인질이 돼서 호스트 인질이 잡혀서 비트코인을 뭐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싹 뭉개고 다시 깨끗한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하는 사례가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클로즈 그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는 예전에는 리가시에서 클라우드로만 발전되는 형태였는데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요 엣지 IT와 코어 IT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요렇게 분류되어 있는 걸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리가시,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여러 개 쓰는 멀티 클라우드, 거기다가 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리가시 엔터프라이즈 내부에 있는 망하고 데이터하고 외부에 있는 서비스 혹은 외부에 있는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쓰는 하이브리드의 형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베리타스는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변환하고 보호하고 최적화하는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IT, 엣지, 코어, 클라우드, 리가시 IT를 가지고 있던 것을 클라우드로 잘 옮겨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이제 퍼포먼스나 그다음에 비용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게 최적화하는 것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안으로 보면 근데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베리타스의 솔루션 중에 데이터 복제 솔루션이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리가시 IT 시스템에서 다른 리가시 솔루션으로 갔다고 하면 플랫폼으로 갔다고 하면 지금은 그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다가 하이브리드하게 리가시에 있던 것을 어, 복제를 해서 혹은 백업을 해서 실시간 백업을 해서 실시간 리스토어를 하는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이동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솔루션들이 파일 시스템도 여러 멀티 OS에서 액세스블 할 수 있게 구성하거나 혹은 쉐어 스토리지 서비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기 위한 백업을 됐던 것들을 그 리플리케이션해서 클라우드 쪽에서 다시 원법해서 데이터를 복제해서 옮기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관리를 많이 해본 회사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베리타스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서비스만 인프라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나 혹은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구성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째로 대용량의 통째로 데이터를 즉시 보내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형태 혹은 스탠바이 DR 형태로 구성한다거나 DR 어떤 뭐 랜섬웨어의 감염이 돼서 데이터를 전부 다 삭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디저스트 리커버리 형태 뭐 재난의 보건가죠. 사실 요즘에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기업의 이미지도 실추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즉각적인 복구와 가장 최근 시간대의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를 해서 서비스를 재개해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변환, 트랜스폼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나 내부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체에 대규모로 복사를 한다거나 백업을 한다거나 혹은 어플라이언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이 없는 형태의 백업 솔루션인 거죠. 일부 백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 malware나 랜섬웨어 같은 것에 오히려 타겟팅이 돼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형태도 있기는 했는데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고의 통합, 백업, 그 다음에 그 백업 솔루션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보안 체계, 그리고 해당 그 백업을 간장하는 컨트롤러랑 그다음에 미디어 서버, 그다음에 에이전트의 통신까지 다 보안적으로 아주 잘 방어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일로의 제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운영 업무를 다양한 소스, 다양한 종류의 오퍼레이션, 뭐 에이전트,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데이터베이스 타입, 클라우드 타입을 다 지원을 하니까 기존에는 하나의 격리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그것들을 언제든지 믹싱한다거나 복구해서 옮긴다거나 그다음에 그 각각의 백업 체계를 한 번에 멀티셋으로 받으실 수도 있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업무 최적화를 솔루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재정립한다거나 그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형태든지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기존의 인포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HA 솔루션 같은 것들이 다 다양하게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적화 형태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비용 최적화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멀티 호스트에서 공유되는 솔루션 따서 쓰지 않고도 데이터사 제공한 솔루션을 가지고 구현하실 수 있고 데이터를 무빙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단순화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현재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지금 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복구를 한다거나 서비스를 어쩌면 클라우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그 각각의 클라우드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리타스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최소한 이 클라우드는 안정적으로 서티피케이션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에 아예 구매를 직접 해서 쓸 수 있을 정도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는 단일 뷰로서 솔루션을 볼 수 있고 클라우드 간의 마이그레이션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클라우드에 또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네, 샘플인데요. 이건 이제 뭐 르노나 노키아나 뭐 프로도바코 같은 거나 교샤라 같은 경우에는 어, 베이타스 솔루션을 써서 인프라를 쉽게 구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페타바이트
뭐 용량 계속 증가하는 용량만큼 더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써서 달러를 세이빙하고 기술을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복구 시간을 최적화해서 가장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리허설 같은 걸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WS의 S3를 저희가 이제 소산 백업 형태로 운영하고 거기서 직접 복구를 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 비용도 절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복구하고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저장하고, 왜냐하면 한 번 써야 되는 데이터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 번 쓰고 거의 읽어오지 않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비용이 저렴한 스토리지에 타겟팅해서 소산을 하고, 대신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복구해서 서비스를 제기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스는 비용 절감을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민첩한 50% 이상 민첩한 150, 그다음에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운타임을 거의 일으키지 않게 이중화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미리 복제해 놓는다거나 혹은 복구 데이터들을 복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멀티 클라우드나 아니면 타겟팅 되어 있는 여러 저렴한 스토리지 영역으로 복제를 해서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스는 결국 데이터 엣지 코어와 클라우드, 그러니까 기존의 리가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원래도 굉장히 넘버원의 솔루션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클라우드에까지 그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데이터의 트랜스폼, 그리고 저장되거나 혹은 서비스를 보호하는 프로텍트,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간이나 아니면 실제로 운영 비용, 그리고 사용 비용까지,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전송에 대한 전송 비용의 절감 등을 데이터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리타스는 기존의 리가시 솔루션으로서의 강자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뭐 애저나 AWS,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 그다음 뭐 아이벤 클라우드, 다양한 클라우드의 IaaS 기반 솔루션에 대한 백업 앤 리커버리, 그다음에 HA, 인포스케일의 다양한 솔루션, 복제 솔루션, 카피 솔루션, 공유 솔루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솔루션으로서도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제품들이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각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구매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지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마켓플레이스에 있다는 얘기는 그 클라우드 환경상의 뭐 이슈나 아니면 기본적인 동작 기능에 대해서는 개런티가 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데이터 서비스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를 내부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사용하는데, 최근에 고객들 중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염증을 느끼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좋은 것은 맞는데 모든 업무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다 가는 건 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게 모든 게 다 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필요한 서비스와 그리고 조금 퍼블릭 클라우드보다는 내부망에서 좀 더 안정적인 형태나 조금 더 격리되어 있는 환경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요구 조건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데이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에 쓰는 가장 그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서비스의 무브먼트, 포터빌리티인데, 그 포터빌리티에 따라가야 되는 게 데이터 무브먼트거든요. 결국에는 서비스의 데이터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완벽하게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별로 분리하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곳도 있고,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서 내부 업무용으로 분리하고 외부 업무용으로 분산하고 혹은 그 데이터를 통째로 또 이관하기도 하시는 사례가 필요한데 그럴 때 데이터스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을 우리가 언제든지 리허설을 하실 수 있고 DR 오퍼레이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베이스 솔루션들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 환경을 만들고 운영 체계를 저희가 도와드려서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업무를 비용을 줄이는 거죠. 업무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 업무를 줄이는 것 자체는 자동화를 해서 그걸 공수를 그러니까 집중률을 떨어뜨리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기존에 이 리가시 환경만 할 게 아니고 클라우드만 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포인트들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무브시키기도 하고 혹은 복구를 해야 되거나 복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보호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최적화해서 비용 절감해야 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플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 지금 인원을 가지고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어, 심플리케이션 해서 업무를 최소한 줄이고 자동화로 많이 만들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보호해야 될 대상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거버넌스를 컴플라이언스한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려면 효율성을 좀 더 높이시기 위해서는 소요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동화하거나 오케스트레이션 하거나 인프라스트럭처 코드 같은 걸 사용해서 뭐 테라폼이나 앤시블이나 혹은 SI 사내에 있는 내부 개발자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형태를 하시거나 해서 그 소요 시간을 줄이셔야지만 좀 더 많은 곳에 집중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를 옮겨올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한 빨리 옮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됐을 때 효과는 뭐냐면 복제본을 원본처럼 서비스를 그대로 살리고 그걸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서비스를 바로 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운영 비용을 또 절감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션 크리티컬 업무는 대부분 다 되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하고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투자를 하는데 그게 서비스용이 맞지만 복구용으로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게 맞거든요. 리허설 때나 그 다음에 특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복이 애들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저장에 대한 저장 비용이나 아니면 복구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동 시간을 최대한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비용을 취약점을 우리가 다 같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구성이 너무 심플해서 그냥 그대로 탁 떨어뜨리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운영체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싸고 좋은 장비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 복구를 한다거나 혹은 잠시 테스트용으로 운영하는 장비들은 비용이 사실은 좀 작거나 그다음에 또 환경은 달라요.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은 HA로 되어 있지만 뭐 서비스는 이제 뭐 DR 센터나 리허설 센터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싱글 인스턴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환을 해야 되고 뭐 클러스터가 있다면 똑같이 클러스터 올려서 싱글 클러스터로 운영되는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점이 있고 그리고 옮겼을 때 하드웨어가 이제 보통은 프로덕션하고 원격지나 DR 사이트에는 좀 다른 솔루션은 다른 하드웨어를 쓰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오라클이 사례인데 요 뭐 오라클이나 SQL SQL이나 뭐 VM에 있는 VM을
트랜스폼 해가지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그대로 보내는 거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상세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하는 건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어그노틱인 거죠. 걔가 오라클인지 시퀄인지 아니면 VMware VM인지 아니면 하이브 V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형태로 복구되어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분이 아니시더라도 손쉽게 데이터를 복구한다거나 오퍼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구성인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데이터는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은 있지만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간단한 복구 매뉴얼만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가이드나 운영체계 가이드만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동일한 UI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안정적인. 제로 대한 다운타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결국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클라우드 공급자는 자기들의 하드웨어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SLA만 제공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건 서비스 SLA예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잘 중단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을 복구하거나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HL을 구성하거나 인버스케일 하단에 LVM을 구성하거나 혹은 공유 파일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디에든 마운트 할 수 있는 볼륨을 만들어 쓰시는 것 자체가 인프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적절한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추상화 개념을 많이 쓰는데 가상 머신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단에 있는 하드웨어의 락인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인프라 레이어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중간에 베리타스의 솔루션으로 활용하시면 CSP 락인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면 아, 오픈스택의 버추얼 머신이든 VM의 버추얼 머신이든 뭐 AWS EC2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버추얼 머신이든 뭐 아니면 가비아나 네이버의 버추얼 머신이든 관계없이 베리타스 솔루션만 그 중간에 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클라우드와 리가시와도 구성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인스턴스 뭐 HA는 아니지만 그래서 같은 오라클이고 SQL 서버라고 하면 그게 AWS에 있을 수도 있고 애주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개. 물론 두 사이에 HA의 허스빗이 뭐 인프라 내부에 있는 그 각각의 AWS의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트워크나 VPC나 아니면 애주의 내부 네트워크의 정도 속도만큼만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면 실제로 클라우드 간에 HA를 구성하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뭐 다른 뭐 호주에 있는 어떤 은행은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뭐 컨테이너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AWS랑 구글 클라우드를 동시에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건 HA는 서비스 HA인 거죠. 그래서 뭐 컨테이너 서비스 HA를 구성해서 쓰는데 데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글로벌 로드 밸런싱을 써서 GSLB, 나 DNS 베이스로 써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저에서 구성해놓고 AWS 구성해놓고 그걸 이제 쉽게 데이터를 복제해서 이식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번 달에는 프로모션을 애저에서 한다면 애저에다가 서비스 올리고 다음 달에는 뭐 AWS 훨씬 싸다고 하면 AWS에 있는 뭐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좀 싸다고 하면 그쪽으로 데이터를 옮겨서 즉시 데이터를 옮겨서 그 주에 데이터를 옮겨서 이관을 해서 늘상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의 이동을. 그렇다면 이제 싱글 플랫폼의 데이터를 랜섬웨어 보호는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받거나 혹은 뭐 랜섬웨어는 공격해오는 방식은 꼭 클라우드가 아니어도 내부 사용자들을 소셜 트래킹해서 해킹이나 트래킹해가지고 정보를 어떤 코드를 심어서
데이터를 인지를 잡고 업무를 못하게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원력을 보장하는 요구 조건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의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내부 있는 시스템이든 혹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된 형태든 어쨌든 손쉽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민감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근데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산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도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물론 클라우드 시스템 문제가 없는데 클라우드로 접근해가는 라우팅 경로나 뭐 DNS 룩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장애가 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클라우드별로 분산하기도 하고 리전별로 분산하기도 하고 같은 클라우드에 혹은 내부의 DMZ에 있는 케이지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분산되면서 구성 컨피규레이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산된 취약한 환경일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결국엔 분산된 곳마다 데이터를 어, 분리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클라우드별로 세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베리타스 솔루션, 그리고 이제 어, 각각의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 그러니까 서비스는 코어를 가지고 있고 엣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압축을 하는 거죠. 실제는 압축은 아니고 디듀플리케이션, 중복 제거를 통해서 우리 데이터를 완벽한 서비스 데이터를 어느 클라우드든지 다 보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 백업받은 데이터들을 다른 쪽에 즉시 보내서 그쪽에서 다시 복구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중앙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쓸 수가 있으신 거죠, 서비스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바꾼다기보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바이너리를 다 같이 보내서 거기서 스타트해서 어, 여러 분산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서비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복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고. 롱텀 데이터 리텐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예전에는 테이블 가지고 이제 소산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테이블 쓰시는 모객들도 있고 규제 때문에 쓰시는 모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저렴한 클라우드에 S3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타겟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는 뭐냐면 넷백업 MSDB 클라우드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디듀플리케이션 하면 실제 데이터들은 뭐 최대 90%까지 중복 제거를 해서 보관을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데이터가 양이 적잖아요. 그럼 시간이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데이터를 많이 디듀플리케이션 해서 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넘어간 데이터는 실제로 뭐 90%라고 하면 10분의 1의 데이터 용량만, 1테라고 하면 100기가 뭐 이 정도밖에 소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 저장자치는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S3에다가 타겟팅 해가지고 테이프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S3에 저장하시고 필요하신 경우에 즉시 복구하는 형태로 해서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 DR에 대한 얘기는 이제 랜섬웨어는 이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왜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백업 호스트들이 백업 마스터 서버나 백업 미디어 서버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핵심인 거죠. 벨타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많은 국내 고객과 글로벌 고객들이 벨타스 제품 하면 랜섬웨어 공격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우수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를 여러 군데 쓰게 된다고 하면, 혹은 뭐 솔루션을 한 여러 개 솔루션 쓰신다고 하면 그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 외에는 쓰기가 조금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걸 복구하는 단계도 되게 어렵죠. 근데 결국엔 뭐냐면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에 그 벤더의 제품을 다 지원하는 제품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소스 방식이나 그다음에 클라우드 방식 그리고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VM이면 뭐 VM웨어나 하이브-V 아니면 KVM, 뭐 오픈스택 이런 뭐 각각의 플랫폼 솔루션이랑도 연동이 잘 돼야지만 내가 원타임에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잘 저장을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제품은 강력한 취약점이 없는 단단한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백업을 받을 때 받았던 솔루션별로 템플릿을 가지고 그 템플릿을 가지고 바로 복구를 한다고 하면 타겟팅해서 복구하는데 데이터를 리스토어하는 시간만 정확하게 주면 다시 서비스 재개하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하고 내가 원하는 백업 스케줄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하루 전, 한 12시간 전 백업이 잘 되어 있다면 일주일 전 형태로 복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코스트인데 결국 클라우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서비스가 넘어가면 서비스 사용이 높아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서비스 사용이 높아지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부의 디지털 트랜스폼된 애플리케이션들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면서 많아지거든요. 그럼 데이터도 많아지게 되고 그럼 서비스도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서비스 비즈니스 유닛별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해요. 특히나 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IT 부서가 그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개발자들한테 일임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 형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쿼터 형태로 가는 비즈니스 유닛이 개발자가 필요할 때마다 인프라를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디지털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핵심 요소이긴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 뭐냐면 과비용 청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개발자나 그다음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리소스를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들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언제 더 물론 스케일아웃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즉시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위해서 리소스 확보 차원으로 빠져가지만 요걸 차지배학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쓰면 얼마가 예상된다는 형태로 비즈니스 유닛 형태로 캘큘레이션을 미리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사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청구서가 매달 나오게 하는 거라 청구가 얼마 될 거라고 입셉션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미리 익스펙테이션이 되면 미리 예상이 되면 그걸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시보드가 아닌 차지백 형태로 비즈니스 유닛 형태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 단일 뷰로 여러 사람들이 같은 여러 대의 클라우드 형태도 다 같이 보실 수 있어서 비용을 눈에 보이게 가시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지별 그 가격을 미리 차지별 형태로 세팅을 해두시면 그걸 청구해서 쓰면 그 리소스가 할당될 때 어느 정도의 이달 말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될 거다라는 걸 하실 수 있다 이게 거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건 뭐냐면 그 사스 업무도 역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오피스 365, 그러니까 M365라고 하죠. M365의 팀즈나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그 사스 데이터를 저희 걸로 백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사스다 보니까 접속하는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로케이션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걸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스 M365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누가 잘하냐? 메이타스가 잘한다는 거죠. 메이타스 같은 경우는 주어의 저희 이제 솔루션 M365랑 사스 앱을 잘 보호할 수 있게 이미 서티를 많이 받았고 실제로 국내 고객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건 이디스커버리 서치. 그러니까 뭐냐면 컴플라이언스 이슈. 만약에 소송 같은 게 이제 걸리게 되면 메일 시스템이나 이제 뭐 채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메시지 뭐 이런 메신저들 데이터를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찾을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좀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해 주시면 아마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샘플인데요. 이게 칩 공급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결국에는 아
시스템이 이제 더 필요한 거죠. 시스템이 더 필요하고 스토리지가 더 필요한 건데 그걸 해서 데이터 생성되는 거를 클라우드로 넘어갔는데 그 클라우드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쓸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칩 부족하고는 뭐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를 계속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많이 해야 되면서 그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단일 비율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뭐 기존의 클라우드와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부철 머신, 거기 이제 쿠버네티스까지 이제 멀티셋으로, 원셋으로 이제 백업을 다 하고 복구를 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해서 잘 처리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보면 그 클라우드를 잘 관리하려고 하면 일단 서비스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서비스를 가져가려면 서비스만 애플리케이션만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데이터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를 백업 복제해서 넘기거나 아니면 CDP 솔루션을 넘겨야 되는데 그런 제품들의 락인이 걸리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하단에 있는 데이터 어리어를 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추상화하시면 그 하단에 있는 인프라가 하드웨어든 인프라스트럭처든 내부 인프라스트럭처든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왜 퍼블릭 클라우드든 관계없이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내실 수 있고 그럼 그렇게 넘어간 데이터는 어떻게 보관할 거냐? 뭐 그렇지 않더라도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멀티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중앙 집중적으로 베타 솔루션을 가지고 복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복구를 한다든가 백업을 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베타 솔루션이 채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클라우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결국에는 뭐 하나의 대시보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퍼포셜도 있긴 하고 라이센스도 있고 서브스크립션도 있는데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에타라고 하는 저희가 대시보드 간제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룹웨어 수준은 아니지만 US 스타일의 필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단일 싱글 대시보드를 차지 배역을 할 수 있는 리소스별로 차지 배역을 할 수 있는 단일 뷰가 있으니까요. 그 뷰를 가지고 차지 배역 형태로 레포트를 만들어서 BS 유닛이 좀 더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하고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있는 추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무브먼트나 포터빌리티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DR을 구성하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리허설을 할 수 있거나 혹은 테스트 시스템을 만드는데 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그 다음에 데이터 인질, 그 같은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 랜섬웨어에 강력한 솔루션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저희 제품이 아니어도 그건 꼭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고 거기에 이제 최적화되는 거죠. 결국에는 리소스를 단일 뷰로 살펴볼 수 있게 만드는 거나 세부적으로 이 비즈니스 유닛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서티피케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마다의 솔루션과 솔루션이 뭉쳐져 있는 믹스되어 있는 형태를 한 번에 백업받고 복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베리타스의 세 가지 중요한 솔루션은 키 필러는 데이터의 변환,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변화는 모빌리티를 늘리시는 거고 데이터의 보호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언제나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넣어두고 서비스와 데이터를 넣어두고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어디에서든 복구나 그다음에 HA일 보호, 서비스 보호
그다음에 옵티마이즈, 비용이 옵티마이즈, 그다음에 전송 대역폭이 옵티마이즈, 그다음에 스토어되는 데이터의 옵티마이즈.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유닛별로 예측할 수 있는 리소스 사용률들을 통해서 비용 절감, 그리고 비즈니스 효율성, 실제 전체 IT 비용, 클라우드 IT 비용 전체를 절감하실 수 있는 형태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얘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언제나 저희 비즈니스 영업 대표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혹은 조금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변환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내부 환경,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멀티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서비스를 퍼블릭과 인프라스트럭처, 프라이빗 네트워크 간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까지도 설계를 하고 운영 체계를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